이번에는 배터리주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빠지는데 배터리주들의 낙폭도 테슬라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긴급 진단 3로 넘어가서요.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 증시도 힘들지만 미 증시에서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서학개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테슬라가 1월 고점 대비 36%나 하락했다는데 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기술주 위주의 시장보다는 컨텍주 위주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급락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 순이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PER이 이제 961배로 보통 바이오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약간 빠지는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테슬라가 많이 올랐던 그 이유는 이제 신산업인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먼저 우선주자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 아이오닉도 그렇고 테슬라의 시장 자체의 파이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매일매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이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단계까지 온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또 성장주들이 추락을 했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만 그 독점적인 지위를 포드라던가 GM 또 현대차들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경쟁자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테슬라한테는 악재주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주들에게는 호재가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같이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2월까지는 조금 버티다가 3월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사실 시장의 파이 혹은 밸류에이션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따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랑 LG 화학 간의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오히려 다른 이제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다른 쪽에 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감이 조금 더 리스크적인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들 간의 악재가 오히려 국내 배터리주들에게는 더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인지요? 아무래도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완패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라든지 아니면 네.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배터리 제조 업체를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의 CATL도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되게 많은데요. 그 소송 사이에 현대차의 물량도 그렇고 이제 중국 CATL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이런 불확실성 존재가 있는 기업에게 이제 물건을 맡긴다거나 이제 물량 수주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터리 3사의 소재나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지금 약간 이 소송의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수주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문제가 저는 오히려 좀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한 이 소송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 아직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은님도 계속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기존에 많이 올라서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사이에 당연히 그동안 주도를 했던 섹터들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서 2차 전지주가 더 많이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네. 테슬라가 사실 크게 관계는 없다지만 사실 그래도 전기차의 대장주니까 보통 이제 테슬라가 전날 미국 시장에서 많이 좋았을 경우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대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밑에 후발주자들도 안 좋은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좀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파이는 변화가 없고 불확실성만 일부 이제 시장의 조정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배터리 이제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좋은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일시적인 조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자리로 삼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정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원자재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니켈, 구리 그리고 리튬 모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원자재로 만드는 이제 배터리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 업체들은 이제 이미 계약을 맺고 이제 보통 연 단위 계약이라든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네. 저번주에 설명을 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원자재부터 쭉쭉 다 자기네들이 다 일원화해서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뭐 그런 원자재 값 상승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것들이 다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부정적인 면이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네. 조정받는 국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긴급진단 1, 2, 3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야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포기하라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에 정말 탄탄한 기업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괜찮은 건가요, 정말로? 사실 이제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진짜 비쌌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거의 61선, 121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너무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추락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상승폭은 조금 이제 길게 왔었었는데요. 하락폭은 정말 깊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격이라 그러죠. 조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격이 많이 좁은 면을 단기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면이 많고요. 네. 2차 전지 전체의 밸류에이션은 변함은 없으니까 사실 이 방송이 한 달 전에 있었으면 그때는 사실 사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시점에서 사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LG화학도 그렇고, 뭐 SK이노베이션도 많이 떨어졌고, 소재인 뭐 에코프로비엠, 첨보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뭐 접근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점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점인가 싶으면 또 하락하니라고 의견 주신 분이 있는데 누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나 싶을 정도로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요. 정말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닥을 정하려고 하는 거 정말 신만 나는 수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릎 혹은 그 밑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라면서 버텨가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 절대 신용 쓰면 안 된다. 네, 그죠. 신용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왜냐면은 뭐 이제 사실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가장 뭐 사실 좋지만요. 네. 발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기는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왜 좋냐면은 자기가 이제 뭐 골반쯤에 사서도 이제 만약에 무릎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을 이제 좀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한 정리해 드릴게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대한 전략 그리고 타피까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배터리 3사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87만 원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 정도에 돼 있는데 저 이제 80만 원 초반대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사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LG 뭐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뭐 배터리 이제 합의 이후에도 이제 뭐 정유 쪽 호재도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한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 요 사이에 분할 매수 좀 추천드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좀 퀸텀 점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후반대, 59만 원에서 60만 원 초반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 이제 저는 오히려 더 소재 쪽 많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뭐 네. 대표 주자인 뭐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첨보 당연히 이제 당연히 말하지만 그래도 이 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할 가격은 아닌 것 같네요. 네.